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졸업자 비비런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자소서 항목 해설 보내드립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아래 설명란에 링크 주소를 따라 자소서 그리고 면접 비법 노트 영상에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은 자기계발 능력과 관련하여 자신이 지원한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가 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달라고 500자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쓰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은 당연히 직무기술서겠죠. 그 안에서도 특히나 필요 지식 그리고 필요 기술 그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제가 그냥 샘플로 행정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도 한번 보시면 직무 수행 내용과 함께 필요 지식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필요 기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나 기술과 관련해서 본인이 쌓아온 그런 경험들 혹은 본인만의 어떤 스킬적인 그런 특장점들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써주시는 것이 당연히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서술을 하실 때에도 좋은 방법은 논리적으로 설득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느냐, 저는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직무기술서에서 필요 지식이나 기술을 알아내시고 내가 관련된 경험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자, 나는 해당 직무에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 이유는 해당 직무에서 어떤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서 나는 해당 지식이나 기술을 쌓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A, B, C 등의 노력을 해왔다. 라는 식의 서술을 쓰셔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신년사에서도 핵심적으로 중점 사업들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특히나 땡땡 사업의 어떤 취지나 목적을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해당 부문 담당자에게 필요한 어떤 영역에서의 기술과 정책에 대한 이해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쓰시고 끝내지 마시고 당연히 이제 포부와 관련된 비전과 관련된 언급이 마무리에 좀 나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무언가를 향상시키겠다, 발전, 추진, 가속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기여하겠습니다. 혹은 나는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등등의 뉘앙스로 서술을 이어가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작성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다른 지원 부문 같은 경우는 특정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긴 해요. 그런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이 행정 부문에 지원하신 분들. 자, 그런데 행정에선 도대체 무슨 역량을 좀 두드러지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그런 영역들은 K-워터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 영역 내의 서포터로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부문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으로서 행정 지원자분들이 언급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사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제도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일반적으로 경영을 전공하셨다면 혹은 경제를 전공하셨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영 방향의 수립 과정이나 의사결정 단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전공 지식으로서 어떤 부분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전공 지식들을 쌓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역시나 마찬가지 행정 지원자라 하더라도 특정 사업 영역을 찝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 사업의 해외 진출과 가속화 지원을 위해서 어떤 부문에서 내가 쌓은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혹은 국민들의 물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서 편익 증대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혹은 홍수나 가뭄, 수질 오염 등 물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법을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법제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물산업과 관련된 기술 스타트업과 관련된 육성 혹은 이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노력들을 내가 충분히 이제까지 쌓아온 나의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없이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 노력을 바탕으로 나의 전문성이라는 것을 접목시켜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자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전문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항목 넘어갈게요. 자, 2번 항목은 대인관계 능력.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던 경험에 대해 설명하고 그 경험 속에서 팀워크 형성과 협업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서술해달라고 500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업 경험을 토대로 필요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협업 경험을 해보니까요. 정말로 필요한 역량이라는 것은,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노력이라는 것은 이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사람이죠. 이런 식의 뉘앙스로 작성해 가시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만 놓고 봤을 때 좋은 경험이라고 제가 꼽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 이런 거예요. 공동의 성과 달성 과정 중에서 장애물을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좀 자발적으로 나서서 제거했던 사례들, 이런 사례들의 예시라는 것은 구성원 사이의 어떤 갈등을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봉합시켰다거나 저조한 참여,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문제인식을 가져서 그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그런 노력 단계, 혹은 수직적인 의사결정이나 기존의 어떤 관행이나 관습처럼 내려오던 부분들을 본인 나름대로 비판 의식을 가지고 바꾸려고 했던 태도, 바꾸려고 취했던 그런 노력들, 그래서 조금 더 비용이나 효율성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인만의 어떤 방식들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설득이나 협상 과정을 통해서 안정화시켰던 것, 정착시켰던 것, 그런 사례들이 와주면 아주 좋다는 거고요. 반대로 좋지 못한 경험이라는 것은 나의 캐릭터가 되게 희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분명한 협업 성공 사례. 그러니까 결국은 성공했습니다만 그 안에서는 모두 다 같이 노력을 한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는 사실 이 항목에서 본인만의 어떤 역량을 드러내기에 굉장히 안 좋은 경험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것은 이 항목에서는 성공 그 자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을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실패로 끝났다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그리고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노력이 들어가면 좋겠느냐? 자, 목표나 비전에 대한 여러 사람들과의 공감, 그리고 설득을 시켰던 그런 노력들이 들어가주면 좋고요. 만약 갈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서로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 내가 중간에 중재자로서 각 양측의 주장을 존중해주고 서로 상대방에게 오해 없이 가장 좋은 결론을 찾아 나가기 위한 그런 중재의 역할을 했다. 이런 사례가 괜찮겠죠. 그리고 구성원 개개인 혹은 이제 뭐 특정 어떤 사람들이 조금 엇나갔던 그런 태도가 이제 보여졌다면 그런 개개인의 성향마저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 그러한 배려를 통해서, 혹은 그 사람이 처리해내지 못하는 것을 나의 희생정신을 발휘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공동의 성과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이끌어 나갔던 그런 경험들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관행이나 관습으로부터 왜 이것이 문제인지에 대한 문제인식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점을 찾아내고자 했다. 그런 능동성을 바탕으로 뭐 수직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그런 상명하달식의 그런 의사결정 방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수평적인 토론 문화를 내가 정착을 시켰다거나 처음으로 도입을 했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나와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배척하기보다는 모두의 성공을 위해서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포용해서 이끌어 나갔던 경험, 그것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던 그런 경험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공동의 성과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명분들을 위해서 나는 마땅히 내가 감수해야 할 어떤 것들을 희생했다, 감수했다. 그래서 이 같은 노력은 결국 지나서 생각해 봤을 때 나 자신의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서술이 된다면 저는 사실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의 공동의 성과를 이루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영광이라는 것은 서로가 나누어 가진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나도 분명히 나의 어떤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고, 내 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었고, 내 능력을 충분히 10분 발휘할 수도 있는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나 또한 배울 점이 많았다.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한 것은 아니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제 결론점을 쥐어주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당연히 빠짐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일련의 이런 경험들 속에서 나는
어떤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반드시 팀워크나 협업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업무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혹은 내가 이런 사례를 몸소 체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동의 어떤 성과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조직 내에서 나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법만 놓고 정리하면 일단 배경 설명이 나와줘야겠죠. 어떠한 목적에서 협업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구성원들과 모여서 일을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장애물이 무엇인지, 혹은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장애물이나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결과는 어떠했나. 근데 이 부분은 중요치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혹은 아쉽게도 뭐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내가 깨달은 것만큼은 이렇게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는 조직 내에서 업무를 할 때 어떻게 적용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신합니다. 이런 식의 흐름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갈게요. 자, 3번은 자원관리 능력으로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처리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달라고 500자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험이 뚜렷하고 내가 이 부분에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 설명을 굳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술해 가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물론 이 부분은 본인만의 고유한 사례나 경험을 바탕으로 쓰셔야 되는 항목이고요. 배경 설명 당연히 나와 주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 일처리였는가에 대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객관성을 좀 얻으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너무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계획을 아무리 열심히 잘 세워봐야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심어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난이도가 높은 일처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만한 것들은 이런 것이죠. 해당 업무의 당위성, 그러니까 목적이나 배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 단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 나가야만 했던 그런 이유, 반드시 처리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당위성, 뭐 약간 공공의 이익이라면 더 좋고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의 어떤 이 노력 과정을 통해서 공적 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반드시 처리해야만 했다. 약간 이런 정도의 기술이 나오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일의 목적과 성과를 분명히 하는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두어야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다. 일정 부분 내가 달성해야만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고 내가 어떤 것을 달성해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단계 중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언급하시면 좋겠을 법한 것들이 일단은 과거 사례에 대한 수집이 필요하고 그런 통계치를 바탕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분석의 단계를 반드시 좀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맨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최대한 유사한 사례들 혹은 뭐 판례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면서 혹은 전문가를 찾아서 선배들을 찾아서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10분 발휘를 했고 인적 인프라 혹은 물적 인프라를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가용 자산이 무엇인지를 나는 애초부터 계획 단계에 넣고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나한테 그래서 필요한 인력이 누군가를 내가 알게 되었고요. 어떤 지식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기술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다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손을 내밀어서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들과 함께 내가 설득을 거쳐서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당위성을 설득을 시키고 같이 함께 헤쳐나가자.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과를 달성한다고 했을 때 계획을 짜는 그 측면에서 거시적인 성과, 거시적으로 달성에 대한 목표나 이런 비전들은 쉽게 세우지만 사실 단기적인 목표나 피드백들은 잘 안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루어내야만 하는 그런 비전이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것인 건 내가 알겠는데 나는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단기, 중기, 장기적인 그런 목표치를 세워놨다. 그래서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은 성공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해내고 납기를 나름대로 정해서 그런 것을 성공으로 이끌어내면서 동기부여를 스스로 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작은 목표들은 당장의 실천과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라도 나는 작은 부분들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작은 성공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독려해주는 그런 단계들을 밟아 나가려는 그런 계획들을 세웠다.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시나리오 사전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가정이나 가설들을 세워놓고 이것이 불러올 수 있는,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를 미리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이런 시나리오가 구체적이고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계획 단계에서 애초부터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 검증 단계를 거치기로 마음먹고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립을 해놨습니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언급하셔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빼놓지 않고 쓰셔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것이겠죠. 이런 중요한 단계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씩 실천을 해나갈수록 어떤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고유한 이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중요한 업무가 주어졌을 때 사전에 이런 준비를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 좋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힘을 빌어서 내가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협업이 들어갔다면 왜 협업이 중요한지 이때 깨달았다. 혹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는 단계가 왜 필요한지 깨달았다. 혹은 성과 달성을 위한 집념이나 끈기 이런 것들을 꾸준히 독려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실천과 행동 그리고 작은 성공 경험들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앞으로 향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적용시키고자 한다. 요런 식으로 이제 써 나가시면 아주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항목은 직업 윤리,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원칙 준수와 일의 효율성 사이에서 갈등했던 경험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서술해달라는 항목입니다. 자, 이 항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거두절미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정해진 절차나 규정만큼은 반드시 준수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효율성을 위해서 원칙은 깨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쓰시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것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이런 규정이나 절차라는 것이 왜 그러면 지켜져야만 하는가? 수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오랜 시간을 두고 정해진 조직 내의 약속이고요. 그것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고 사교나 내교에 있다라고 해도 결코 어겨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항목에서 진짜로 원하는 이야기라는 것은 왜 준수하기 어려웠느냐, 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지켜내야만 했느냐, 그런 소신과 신념을 여러분께 묻고 있는 항목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통상 우리가 절차나 규정을 준수하기 힘든 상황, 이런 부분들은 돈이나 시간, 이 둘로부터 벗어나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돈과 시간과 관련된 문제로부터 거의 다 비롯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의도와는 다르게 뭐 공공의 자금을 잠시 잠깐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해야 했다거나 혹은 비용 집행에 있어서 급한 상황 때문에 절차, 보고 프로세스를 건너뛰고 먼저 집행할 일이 생겼다거나 혹은 예외 상황이라는 명목하에 특별히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해야만 한다. 그런 상황 앞에 놓여졌다. 혹은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어딘가에 있는 정보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에 빠졌던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께서 각자 떠올려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들었던 예인데 이 예로부터 약간 비슷한 맥락의 경험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5세 이상만 입장이 가능한 놀이기구를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검표 업무를 했죠.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같은 사실을 모르던 4살짜리 아이 엄마가 2시간가량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탑승할 차례가 되었죠. 자, 해당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5살 이상만 탈 수 있습니다. 4살이라고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의 부모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희 애가 12월 달에 태어나서 20일만 지나면 5살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2시간가량이나 지금 허비를 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유도리를 좀 발휘해서 우리 아이만큼은 좀 태워줘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라고 했던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는 지금 울상이 되었고요. 뒤에서 기다리는 손님들도 그거 웬만하면 태워줍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밀리니까. 자, 그랬을 때 정답은 정해져 있죠. 태우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아이의 신체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혹시나 안전바가 허술해진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피해는 아이와 부모는 물론 당연히 놀이공원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의 사례라면 충분히 좋은 사례로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갈등했던 것은 그런 효율성 사이에서의 갈등이었으나 당연히 나는 이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거쳐 원칙을 준수할 수 있었다라는 흐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예시를 가지고 바탕으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약 2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놀이기구 탑승 기회가 온 고객이었지만 저는 탑승 불가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미 울상이 되어버린 아이와 잔뜩 화가 난 보호자, 줄지어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손님들의 항의를 겪으며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예외 적용이 고객과 제 자신은 물론 놀이공원 내에 미칠 막대한 피해를 떠올리고 단호해질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100번 옳은 일이었음에도 당시에는 원칙을 지키기가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효율성이라는 것이 우선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스스로 매뉴얼이나 원칙을 되새기고 상대방에게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설득해 보았느냐, 그런 경험들을 묻고 있는 항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으로서는 매뉴얼, 그리고 과거 사례집, 사고 사례집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실 수도 있고요. 담당자로서의 어떤 책임의식이나 원칙을 위반할 경우 야기되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오해 없도록 설득하는 그런 단계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보고 프로세스, 보고 절차에 따라서 내 상급자 혹은 차상위 상급자에게 이를 알리고 추가적인 요청을 통해서 고객한테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쓰실 때 잊지 않고 쓰셔야 되는 방향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 볼게요. 자, 마지막 항목은 조직 이해 능력, K-워터에 입사 지원한 동기, 그리고 입사 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K-워터의 인재상, 내실, 혁신, 신뢰 중 자신과 가장 부합하는 역량과 결부지어서 작성해달라.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직무 지원 동기를 좀 파고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직무 수행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해결시키고 싶다. 목표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나는 단순히 호기심을 가져왔던 것뿐만이 아니라 귀를 넘어서는 노력 과정들을 통해, 이런 구체적인 노력 과정들을 통해 나의 관심을 꾸준히 경주해 왔다. 그래서 만약 내가 입사하게 된다면 어떠한 목표들을 이루어 나가겠다. 이런 식의 흐름이 돼야 이제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제가 직무 지원 동기를 쓰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직무 지원 동기를 말씀하셔야 입사 후에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사를 하게 되면 특정 사업 영역에서 혹은 특정 부문에서 나의 역량을 발휘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쓰시는데, 그러면 인재상과 결부지으라는 게 뭔 말이냐. 근데 사실 인재상 보면 별거 없어요. 자, 내실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업무 방식을 지향하는 인재, 이거 다 누구나 하는 겁니다. 혁신인, 창의적 사고와 한계를 뛰어넘는 과감한 도전 의식을 지닌 미래지향적 인재, 다 원하는 겁니다. 신뢰인, 청렴과 공익정신을 기반으로 국민 물복지 실현에 굳은 책임감을 가진 인재. 자, 이거 다 뻔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사실 깨놓고 말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뚜렷하게 말씀할 수 있을까? 역시나 직무 지원 동기로 가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특정 사업 영역 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런 내실화, 그 해당 산업의 해당 사업의 내실화를 이루겠습니다. 혹은 나는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역량이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인데 앞으로 내가 어떤 지원 직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방법으로서 당연히 창의적인 사고와 기존에 하지 않았던 한계를 뛰어넘는 과감한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진출 사업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신뢰인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해당 지원 직무를 통해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을 달성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직업적인 가치, 나의 직업 가치관은 고객과의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체득한 사람이므로 이런 신뢰인이라는 인재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결국은 나의 지원 직무를 조금 더 명확히 파악을 하신 뒤에 그 지원 직무 내에서도 특히나 지금 K워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특정 사업 영역 혹은 여러분께서 반드시 해보고 싶은 사업 영역을 하나 골라내셔서 그런 부분을 나는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요. 이러한 지원 동기를 바탕으로 입사하게 된다면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 이루는 가운데 나는 특히나 내실인이나 혁신인, 신뢰인 등 중에서 하나의 인재상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합하는 측면에서 나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비전을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항목 해설과는 다르게 제가 좀 썼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오픈 카톡방 또는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잉.